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매파적인 FOMC 그리고 부진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함께 국내 증시 겹악재가 거쳤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 연출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종목 고민 있으신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테마주 장세 계속해서 이어졌죠. 양자 암호 관련주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 시세 나온 종목 많았는데요.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종목도 일부 상승한 종목들 많았는데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2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OMC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매파적이었던 FOMC에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큰 폭의 하락세 연출했는데요. 오늘 나온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건데 점도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도표 상에서 이 기준금리 9월 전망치는 3.4였는데 3.9까지 거의 0.5% 올랐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올라갔고요.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원래 4회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2회 인하로 바뀌어서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게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악재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물론 이제 물가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이제 추세에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BOE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패드도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을 물론 내년 2%까지는 물론 어느 정도 충분히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세로 돌아가는데 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는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제 가정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여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아마 좀 더 강하게 푸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연준 의장한테도 그 당시에도 이제 파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압박을 이제 특히 뭐 트위터에 계속 올려왔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연준의 독립성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이제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트럼프는 결국에는 뭐 감세 정책이나 뭐 관세 부과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부담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사실 BOJ보다는 오히려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더 크게 좀 놀라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애완 스와딜 이제 증액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만큼 물론 우리는 1,5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상방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450원대 거의 2009년대인가요? 그때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이제 1,450원을 이제 뚫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은 그만큼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일단은 미국 선물 시장에는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 워낙 어제 뭐 4%까지 빠졌지만은 오늘 0.3% 반등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짜리로 안정화될 거냐 아니면은 추후에 우리나라 이제 구두 개입이나 좀 외환 당국에서도 계속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히도 어제 큰 폭의 하락세 보여줬던 미국 증시 지금 선물 지수에서는 조금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열릴 미국 증시에서 반등이 나올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나올 이 PCE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 좀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10월부터 갑자기 또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PCE 예상치도 좀 올려 잡았던데 뭐 GDP를 보면은 또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경제는 계속 꾸준히 뭐 탄탄한 모습이었고 특히 뭐 주거비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부분들이 아마 계속 꾸준히 물가는 좀 올라왔던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 아마 올해 24년 1월이나 2월쯤에 그 관련 이제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거는 일단 계절적 요인이겠죠. 특히 에너지 가격이 한 번에 좀 급등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WTI가 한 69달러, 70달러 초반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은 아마 다음 달에는 조금은 영향은 더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일단은 PC, 특히 뭐 파월이자도 PC 물가를 굉장히 참고하면서 이제 향후의 금리의 방향성을 좀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당장에 다음 달은 뭐 동결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고, 특히나 오늘 이제 FOMC에서 이제 소수 의견들이 또 동결이 좀 나왔다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미국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계속 꾸준히 특히 우리 요 최근에 아마 CPI나 관련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했구나 요 정도였지. 그만큼 이제 다시 또 한 번 이런 연준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일 뭐 PC도 발표가 있지만은 내일 아침에 일본의 CPI도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우에다 총재도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그런 측면이 아마 내일 일본과 미국의 새로운 그 PC 가계 지출과 일본의 CPI에 대한 결과가 또 우리 또 전 세계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황뿐만 아니라 일본의 물가 상황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환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찍었는데요.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1,400원대가 이제 뉴 노멀로 작용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이제 진짜 수출주를 내년에는 좀 주도 업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수출주 담아봐야 될까요? 네, 저는 수출주들은 좀 그 안에서 우리가 산업별로 좀 약간 가려내서 지속 좀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통상 생각을 했을 때 수출에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면 결국엔 장기적으로 이제 원자재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 수출 쪽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쪽에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율이 오르고 나면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런 부담감, 이런 얘기가 예전에는 좀 따라왔던 상황이지만, 지금 삼양식품이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고 또 다른 대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품목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모든 수출주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독보적인 어떤 뭐 기술력 또는 독보적인 상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당분간의 시세 흐름은 수급 쏠림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식료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고환율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 따라오긴 하지만, 이거를 타개할 수 있을 만큼의 수출이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성적인 부분들이 미래가 전망이 밝은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서 모든 섹터가 그 수혜를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삼양식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화장품 관련돼서도 이번에 수출이 100억 달러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 변동성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뭐 VT라든지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엔터주들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엔터주는 원자재 뭐 조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또 환율 관련돼서도 나중에 이제 해외 쪽에서 이번에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티켓이 많이 팔렸고 오히려 횟수를 더 늘릴 정도로 지금 월드 투어에 대해서
성황리에 이런 상황들이 좀 포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BTS의 귀환 그리고 또 블랙핑크의 또 귀환 이런 부분들이 고환율 쪽에서 오히려 원자재 이슈에서 좀 자유롭고 오히려 고환율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 위주의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출 쪽 비중이 많지만 또 독보적인 기술과 뭐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수익성과 실적이 기반된 기업들 위주로의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눌림이 나왔을 때는 저는 언제든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주로 화장품과 엔터 꼽아주셨습니다. 탑픽 종목들까지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하락은 바이오 섹터가 견인했습니다.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년 초까지 다시 한번 또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던데 그럼 바이오주들은 이제 내년 초까지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건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뭐 생물보안법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 국방수권 법안도 이제 NCAA죠. 이제 NDAA도 그때 한번 불발이 났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 지속 결의안이 오늘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상원위원장 상임위원회가 이제 이번에 이 법안을 반대했던 사람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생물보안법에 대한 뭐 불발이 될 가능성이 일단 그쪽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시바이오 로이스도 이제 미국에 3억 달러 관련 공장을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뭐 아직 시간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이스나 아니면 바이넥스나 아니면 에스티팜이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걸 봐서는 물론 이미 삼성 바이오로이스도 내년에 5공장 이제 완공에 따라서 이제 가동이 올릴 수 있는 고객사를 이미 대다수를 이제 확보해 놓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되면 론자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론자가 일단 그나마 일단은 CDMO 쪽에서는 1, 2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우리는 사실 우시바이오로이스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미국에 관련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뭐 금리에 대한 앞부분에서 다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금리의 쪽 예상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좀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좀 흐름은 조금 굉장히 안 좋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올해 제약 바이오주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때문에 좀 오른 건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다시 볼지 바이오로이스 같은 경우도 물론 개별주로서의 최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임상 위상도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빅파마 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번 빠졌을 때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이나 아니면은 관련한 수출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충분히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을까? 사실 어제 셀트리온 스테키마도 FDA 또 승인받았습니다. 올해만 사실 FDA 승인받은 게 몇 개입니까? 결국에는 렉나자도 했었죠. 그리고 진펜테라도 했었고 스테키마도 했었고 점차적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걸 좀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바이오주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생물보안법 관련한 그런 CDMO 기업들 외에 좀 과장님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 리가캠바이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렸더라고요. 물론 이게 네. 이게 저는 이제 패턴상으로 이제 보긴 하는데 JP모건 헬스케어 때 우리가 15년에 한미약품이 아마 4월에 기술 이전을 했었고 18년도에 유황양행 했습니다. 렉나자 그 얀센에 했었죠. 그리고 22년도에 AB의 바이오가 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주인공은 누가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리가케임 바이오가 이번에 기술 이전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AB의 바이오도 이제 후보이긴 하겠지만은 그냥 패턴상으로 새로운 기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물론 리가켄도 올해 수출을 기존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한번 원래 그거는 애초에 나왔던 후보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기존 나오려고 했던 그게 관련 파이프라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뭐 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물론 작년에는 12월 26일 날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리아켄바이오도 충분히 이번 기회에 기술 이전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ADC가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업종 내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8% 넘게 밀리면서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대체적으로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AMPC 첨단 제조 세액 공제는 그대로 놔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IRA는 폐지하지만 이 AMPC는 그대로 놔둔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상승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테슬라가 어저께 좀 많이 밀렸는데 테슬라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테슬라가 올라갈 때 그대로 훈풍을 받지 못했는데 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계속해서 뭐 IRA도 그렇고 지금 세액 공제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불확실성적으로 결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피로도는 확실히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12월 17일에 나왔던 이슈 중에는 지금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 대폭 축소하겠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지원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K배터리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서의 투자자들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가야 되는 시장이라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하기는 여전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 결국에 신규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시간은 저는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이 속도가 굉장히 좀 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관망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비중 확대를 해서 단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으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 올라왔을 때 그리고 명확하게 이유가 있을 때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을 때 조금 높은 가격에 비중 확대하더라도 저는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 남겨주셨습니다. 참 2차 전지부터 바이오, 반도체까지 정말 답답한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